그랜드 팰리스 호텔 로비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호텔의 모든 직원들이 한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매니저는 바닥에 엎드린 채 울먹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쳤었어요. 최유진 과장은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 몰랐습니다. 정태수 부장은 완전히 절망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모든 사과와 절망의 대상은 다름 아닌 평범한 청소부 할머니였습니다. 67세의 박순자 할머니.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그토록 거만하던 호텔 직원들이 청소부 할머니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걸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로비에 함께 있던 외국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세계적인 VIP들이 할머니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정말 그분이 맞나요? 믿을 수 없어요. 전설로만 들었던 그분이. 평범한 청소부 할머니에게 도대체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무식한 할머니라고 조롱당했던 분이 오늘은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걸까요? 그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함께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할머니 정체 뭐야? 빨리 알려줘. 이런 댓글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업로드되는 감동적인 반전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사흘 전으로 되돌려서 이 모든 일의 시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평범한 청소부 할머니에게 어떤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박순자 할머니의 평범한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남편의 병원비와 손자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오늘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거친 손. 이 나이에 청소부로 일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에게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비밀 때문에 며칠 후 호텔 전체가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박순자 할머니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부터 이미 잠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것이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더 서글픈 것은 옆에 누워있는 남편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할머니가 조용히 남편을 깨웠습니다. 남편은 멍한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매일 아침 듣는 말이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낯선 사람 취급한다니. 저는 당신 아내예요. 순자예요. 할머니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을 씻기고 약을 먹인 후 거실로 나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손자 준호가 할머니를 반겼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14살 준호는 할머니에게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였지만 늘 밝고 긍정적이었습니다. 우리 준호야, 잘 잤어? 할머니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호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컴퓨터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숙제도 성실히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호텔에 가세요? 응, 할머니가 돈을 벌어야 준호 치료비를 낼 수 있지. 준호가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빨리 나아서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눈물이 나려 했지만 참았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는 절대 울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거친 손. 예전에는 매니큐어를 받고 고급 화장품을 사용했었습니다. 글로벌 호텔 체인 사장으로 일할 때는 늘 완벽한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사치였습니다. 낡은 청소복을 입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0년 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 호텔 컨퍼런스.
자신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연소 여성 사장으로 수상했던 날, 전 세계 호텔업계 인사들이 자신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5개국어로 진행한 기조연설. 그때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앞으로도 호텔업계의 혁신을 일으키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자신이 지금은 청소부가 되어 있다니.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청소복을 입고 그랜드 팰리스 호텔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을 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예전에는 전용 차량으로 출근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고 비서가 일정을 브리핑해줬습니다. 사장님, 오늘 오전에는 일본 대기업 회장과 미팅이 있습니다. 오후에는 싱가포르 지사장과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쁘지만 보람찬 나날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누비며 호텔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보다 지금의 가족이 더 소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젊은 직장인이 할머니를 보며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런 할머니들도 일해야 하나?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가 봐. 할머니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할머니는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프런트에서 근무하는 김민수 매니저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또 저 할머니 왔네. 정말 꼴불견이야. 김민수는 명문대를 졸업한 엘리트였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받으며 자란 금수저였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거만하고 남을 무시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나이 많고 학력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깔보았습니다. 옆에 있던 최유진 과장이 킥킥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냄새까지 나잖아요. 우리 호텔 품격이 떨어져. 최유진은 외국어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 연수까지 다녀온 자신의 스펙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영어 실력은 그리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 무시하곤 했습니다. 정태수 부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런 무식한 할머니가 고급 호텔에서 일한다니. 정말 어이없어. 정태수는 중간 관리직으로 올라오면서 권력의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자신의 지위를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런 말들을 들었음에도 아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20년 전 자신이 이들의 상사격인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김민수 같은 매니저들과 수없이 미팅을 했었습니다. 최유진 같은 과장들의 업무 보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과거를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청소 도구함으로 향했을 뿐입니다. 청소 도구함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예전에는 최고급 수트를 입고 회장실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걸레와 세제를 들고 화장실을 청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이니까요. 할머니의 첫 번째 업무는 1층 화장실 청소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할머니. 20년 전에는 5성급 호텔의 최고 경영자였던 사람이 이제는 화장실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구석구석 꼼꼼히 닦았습니다. 호텔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경험이 무의식 중에 드러났습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청소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본 신입 직원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저 할머니 영어 한마디도 못할 것 같은데 ABC도 모를걸요. 고등학교도 못 나왔을 거예요. 신입 직원들은 아직 사회생활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선배들의 행동을 따라 하는 것이 적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완벽한 영어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I graduated from 스위스 호텔 매너지먼트 스쿨 with the highest honors.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자리라도 잃으면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할머니는 구석진 곳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김밥 몇 개와 물이 전부인 초라한 도시락. 예전에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세계 각국의 VIP들과 식사했었습니다. 프랑스 와인을 마시며 비즈니스 이야기를 나누던 시절. 하지만 지금은 1,000원짜리 김밥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최유진 과장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드시면 안 돼요. 손님들이 보면 호텔 이미지가 나빠져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디서 먹어야 할까요? 최유진 과장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하 창고에서 드세요. 거기가 할머니한테 맞는 곳이에요. 할머니는 도시락을 들고 어둡고 습한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20년 전에는 프랑스 파리의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만찬을 즐겼었습니다.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는 연회장에서 수백 명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하 창고에서 혼자 김밥을 먹고 있습니다. 눈물이 나려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손님이 많이 찾는 로비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로비에서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외국인 손님이 직원에게 뭔가를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김민수 매니저는 영어를 제대로 못해서 당황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외국인이 무엇을 묻는지 완벽하게 알아들었습니다. Excuse me, where is the nearest subway station?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을 묻는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완벽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The nearest subway station is GANGNAM station, about 5 minutes walk from here. Just go STRAIGHT and turn left at the second corner. 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매니저가 할머니를 가리키며 외국인에게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는 영어를 전혀 못해요. 벙어리나 다름없어요. 외국인 손님 앞에서 이런 말을 들은 할머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20년 넘게 전 세계 VIP들과 영어로 소통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UN 사무총장과 영어로 대화했던 날.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에서 영어로 강연했던 날. 하지만 지금은 벙어리라는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할머니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종일 받은 모욕과 차별. 하지만 내일도 다시 이 모든 것을 견뎌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보니 준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사랑해요. 이 한 줄의 문자가 하루의 모든 피로를 날려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치매에 걸린 남편을 돌봤습니다. 남편은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여기가 어디죠? 4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이런 말. 매번 들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웃으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하루 고생했어요. 할머니 자신이 더 고생했음에도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저녁을 차려주고 약을 먹여주고 씻겨주는 일. 모든 것이 힘들었지만 사랑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손자도 할머니를 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힘든 일 있었어요? 할머니는 손자 앞에서 절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괜찮아. 우리 준호가 웃어주니까 할머니는 힘이 나. 이 웃음을 보기 위해 할머니는 오늘도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할머니가 과거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뒤바뀔 놀라운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할머니에게는 더욱 힘든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부터 할머니는 깨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남편이 몇 번이나 깨어나서 집에 가고 싶다며 울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집인데도 낯선 곳으로 느끼는 남편. 40년을 함께 살아온 추억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보, 약 드세요. 할머니가 남편에게 치매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한 알에 3만 원이 넘는 비싼 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이 남편의 기억을 조금이라도 붙잡아 줄 수 있다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손자 준호는 벌써 일어나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로도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할머니, 어제 영어 숙제 다 했어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준호의 영어 숙제를 보며 놀랐습니다. 문법 실수가 몇 개 보였지만 할머니는 정확히 고쳐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자신의 영어 실력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준호 정말 똑똑하구나. 할머니는 그저 칭찬만 해주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아주 잘했어. 다만 이 부분은 와즈가 아니라 월을 써야 해라고 생각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호텔로 향하는 길에 할머니는 약국에 들렀습니다. 남편의 치매약과 준호의 재활치료 약품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번 달 약값이 120만 원입니다. 약사의 말에 할머니의 가슴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자신의 월급 15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약값으로 써야 한다니. 남은 30만 원으로 생활비와 준호의 재활치료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다음 주에 가져갈게요. 할머니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약사가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힘드시죠? 정부 지원은 받아보셨어요? 신청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사실 정부 지원을 받기에는 할머니의 과거 소득이 문제였습니다. 사장으로 일할 때의 연봉 기록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돈은 모두 남편의 초기 치료비와 준호의 수술비로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일반적인 저소득층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김민수 매니저가 할머니를 불러 세웠습니다. 할머니, 오늘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김민수 매니저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VIP 룸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해요. 하지만 할머니 수준에 맞을지 모르겠네. 김민수는 어젯밤 후배들과 술을 마시며 할머니를 조롱했었습니다. 우리 호텔에 진짜 웃긴 할머니가 있어. 영어 한마디도 못하면서 고급 호텔에서 일해. 그런 사람들 때문에 호텔 이미지가 떨어지는 거 아냐? 맞아. 좀 더 젊고 깔끔한 사람으로 바꿨으면 좋겠어. 그런 대화를 나누며 할머니를 무시하는 것이 자신들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유진 과장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고급 화장실은 할머니가 청소하기엔 너무 어려울 거예요. 최유진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며 자신의 스타일을 자랑했습니다. 해외 브랜드 화장품을 사용하고 SNS에 자신의 일상을 올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 자신과 대비되는 할머니를 보면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저런 촌스러운 할머니와는 다르다는 생각이 그녀의 자존감을 높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는 20년 전 자신이 설계한 VIP 룸들을 떠올렸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도쿄의 최고급 호텔 VIP 룸 인테리어를 직접 감독했었습니다. 어떤 소재를 사용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청소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보며 직원들은 킥킥 웃었습니다. VIP 룸으로 향하는 길에 정태수 부장이 다른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 정말 답답해. 영어 한마디도 못하면서 고급 호텔에서 뭘 하겠다고. 정태수는 중간 관리직으로 승진한 후 권력욕이 생겼습니다. 아래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할머니 같은 하급 직원을 무시하는 것으로 다른 직원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신입 직원 박 대리가 물었습니다. 정말 영어를 전혀 못하시나요? 박 대리는 아직 사회생활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선배들의 행동을 따라 하는 것이 조직에 적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태수 부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연하지. 시골에서 농사만 짓다가 온 할머니가 영어를 알겠어? ABC도 모를걸. 그 순간 할머니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말을 다 들었지만 할머니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에서 2년간 공부하며 현지 학생들과 토론하고 교수들과 영어로 논문을 작성했던 시절.
그때는 미국 학생들도 자신의 영어 실력을 인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ABC도 모른다는 조롱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을 뿐입니다. VIP 룸에 도착한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구석구석을 꼼꼼히 닦았습니다. 이 방의 원래 설계 의도를 알고 있었기에 어떤 부분을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결을 따라 닦고 금속 장식의 광택을 살려주었습니다. 20년 넘게 호텔업계에서 일했던 경험이 무의식 중에 드러났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지하 창고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늘 도시락은 더욱 초라했습니다. 약값을 아끼기 위해 반찬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김밥 2개와 물이 전부였습니다. 20년 전에는 프랑스 요리, 이탈리아 요리, 일본 요리를 자유자재로 즐겼었습니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셰프들과 메뉴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000원짜리 김밥 2개가 하루의 유일한 식사였습니다. 그때 최유진 과장이 신입 직원들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네. 최유진 과장이 악의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영어 실력이 궁금해서요. 한번 들어볼까요? 최유진은 어젯밤 친구들과 만나서 할머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호텔에 정말 웃긴 할머니가 있어. 영어 완전 못해. 진짜? 얼마나 못하는데? ABC도 모르는 것 같아. 친구들이 웃자 최유진은 더욱 신이 났습니다. 오늘 한번 테스트해볼까 봐. 그래서 오늘 이런 악의적인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신입 직원들이 킥킥거리며 둘러쌌습니다. 영어로 개 짖어봐요. 이 말을 들은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완벽한 영어로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How dare you treat me like this? I have more education and experience than all of you combined.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태수 부장도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영어로 자기소개라도 해보세요. 할머니는 손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역시 한마디도 못하네요. 시골 할머니한테 뭘 기대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연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The future of hospitality industry lies in cultural understanding. 언드 제니어원 서버스. 수백 명의 청중이 박수를 보내며 기립박수를 쳤던 그날. 하지만 지금은 개 짖어봐라는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준호의 치료비와 남편의 약값을 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잔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로비를 청소하고 있을 때 한 외국인 손님이 길을 물어봤습니다. 영국에서 온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Excuse me,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o MYEONGDONG? 명동으로 가는 길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질문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Sut AINLY 서. You can take subway line 4 to MYEONGDONG station. It's about 15 minutes from here. Just take the exit number 6 and YOULC the shopping area right away. 하지만 김민수 매니저는 영어로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아, MYEONGDONG. 서브웨이. 고. 문법도 틀리고 발음도 어색했습니다. 그러자 매니저가 할머니를 가리키며 외국인에게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는 완전히 무식해요. 영어는 꿈도 못 꿔요. 외국인 손님이 할머니를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 외국인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어느 회사 출신인지 어떤 프로젝트로 한국에 왔는지도 알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식하다는 모욕만 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고 있지? 잠시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는 준호의 재활병원에 들렀습니다. 물리치료사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준호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한 달에 80만 원 정도입니다. 할머니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남편 약값 120만 원에 준호 치료비 80만 원. 자신의 월급 15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집에 도착한 할머니를 보며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힘들었어요? 준호는 할머니의 표정을 보고 힘든 일이 있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손자는 할머니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할머니, 누가 괴롭혔어요? 할머니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괴롭히지 않았어. 할머니는 강해. 치매에 걸린 남편도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순자야, 너무 고생시켜서 미안해. 40년 전 신혼 시절의 남편 모습이 잠깐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견디면 돼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스러운 날들. 5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전 세계 VIP들과 미팅하던 시절. 스위스 제네바에서 올해의 호텔리어상을 받았던 날. 전 세계 언론이 자신을 아시아의 호텔 여왕이라고 불렀던 시절.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금의 삶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시련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내일 할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사건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 갑작스러운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총 지배인의 비서가 급하게 뛰어와서 말했습니다. 지배인님, 대변 났어요. 총 지배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글로벌 호텔 체인 본사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오늘 오후에 갑작스러운 실사가 있다고 합니다. 총 지배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실사는 보통 좋지 않은 신호였습니다. 호텔 운영에 문제가 있거나 계약 갱신에 이슈가 있을 때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온다고 했어? 리처드 스미스 회장님과 엘리자베스 톰슨 여사, 그리고 다케시 야마다 회장님입니다. 총 지배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들은 모두 세계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리처드 스미스는 글로벌 호텔 체인의 창립자 아들로 현재 전 세계 500개 호텔을 관리하는 회장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톰슨은 영국 왕실과 관련된 호텔 컨설팅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다케시 야마다는 일본 최대 재벌의 회장으로 아시아 지역 호텔 투자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총 지배인이 급하게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긴급 사태입니다. 총 지배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김민수 매니저는 어젯밤 늦게까지 술을 마셔서 숙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최유진 과장은 새로 산 명품 구두가 발에 안 맞아서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정태수 부장은 승진을 앞두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세계적인 VIP들이 갑자서 방문한다고 합니다. 총 지배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김민수 매니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누가 오신다는 거죠? 총 지배인이 한 명씩 소개했습니다. 글로벌 호텔 체인 회장 리처드 스미스 씨.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리처드 스미스는 호텔업계에서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영국 왕실 관련 VIP 엘리자베스 톰슨 여사. 최유진 과장이 긴장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톰슨은 유럽 귀족들의 호텔 서비스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최대 재벌 회장 다케시 야마다 씨입니다.
정태수 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다케시 야마다는 아시아 호텔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렸습니다. 이들은 모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모두 20년 전 박순자 할머니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호텔 직원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총지배인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들의 방문 목적은 우리 호텔과의 장기 계약 갱신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계약 갱신이요? 네. 우리 호텔이 글로벌 체인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만약 글로벌 체인에서 제외되면 호텔의 등급이 떨어지고 결국 구조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자신들의 일자리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최유진 과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오신다니요? 준비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정태수 부장도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런 VIP들을 제대로 모실 수 있을까요? 총지배인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실수하면 우리 호텔의 미래가 끝입니다.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언어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영어로 소통해야 하는 외국인들이었습니다. 김민수 매니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영어 실력으로 괜찮을까요? 김민수는 대학 때 토익 700점을 받았지만 실제 회화 실력은 형편없었습니다. 기본적인 인사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호텔 업무를 영어로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최유진 과장도 불안해했습니다. 전문적인 호텔 용어들을 영어로 설명해야 하는데 최유진은 외국어 대학을 졸업했지만 주로 문법과 독해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실제 외국인과 대화해본 경험은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영어는 더욱 자신이 없었습니다. 정태수 부장은 아예 포기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분들과 대화할 자신이 없어요. 정태수는 영어를 가장 못했습니다. 승진하면서 영어의 필요성을 느꼈지만 이미 나이가 많아서 배우기 어려웠습니다. 총지배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해야 합니다. 우리 호텔의 운명이 걸린 문제예요. 회의가 끝나고 호텔 전체가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뛰어다니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로비를 더욱 화려하게 장식하고 꽃을 새로 갈아놓았습니다. 최고급 차와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언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무도 박순자 할머니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와 같이 묵묵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3층 복도를 닦으며 직원들의 급박한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경험해봤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사장으로 일할 때도 이런 갑작스러운 VIP 방문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직원들을 이끌고 완벽하게 대응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구경꾼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늘 올 VIP들의 이름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리처드 스미스, 엘리자베스 톰슨, 다케시 야마다. 모두 20년 전 자신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리처드 스미스와는 싱가포르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톰슨과는 런던에서 왕실 관련 호텔 서비스를 개발했었습니다. 다케시 야마다와는 일본 전역의 고급 호텔 체인을 구축했었습니다. 모두 할머니의 능력을 인정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할머니는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검은색 고급 승용차들이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리처드 스미스 회장이 첫 번째로 내렸습니다.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모습의 서양인이었습니다. 20년 전과 비교해서 머리가 많이 휘어졌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뒤이어 엘리자베스 톰슨 여사가 내렸습니다. 품격 있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우아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여전히 귀족적인 기품이 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케시 야마다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일본인 특유의 정중한 인사를 했습니다.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보수적이면서도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모두 긴장한 채로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총지배인이 앞장서서 인사했습니다. 웰컴 투 그랜드 팰러스 호텔.
We are honored to have you here. 그나마 총지배인이 가장 영어를 잘했습니다. 하지만 VIP들 수준에서 기대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민수 매니저가 떨리는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Welcome to our hotel. 하지만 발음이 어색했고 문법도 틀렸습니다. 리처드 스미스 회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호텔에서 이런 영어 실력이라니. 20년 전 함께 일했던 박순자 사장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최유진 과장도 영어로 설명하려 했지만 버벅거렸습니다. This is our special. 문장이 엉망이었습니다. VIP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엘리자베스 톰슨 여사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박순자 사장이 있었다면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다케시 야마다 회장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분의 완벽한 서비스가 그리워지는군. 정태수 부장은 아예 영어로 말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연신 숙였습니다. 상황이 점점 어색해져 갔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복도 끝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스미스 회장이 갑자기 할머니 쪽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익숙한 뒷모습 같았습니다. 그 자세, 그 움직임이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청소부 복장을 입은 할머니가 설마 그 유명한 박순자 사장일 리는 없었으니까요. 엘리자베스 톰슨 여사도 할머니를 힐끗 봤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그 품격 있는 자세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부라는 직업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케시 야마다 회장은 직원들의 어색한 영어를 듣고 있었습니다. 점점 불편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서비스로는 계약 갱신이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김민수 매니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계속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어 실력의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Our hotel is very good. Many guests. Happy. 문법이 엉망이었고 전문적인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리처드 스미스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좀 더 전문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김민수 매니저는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Yes. Yes. 계속 예스만 반복했습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VIP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때 할머니가 청소를 마치고 그들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VIP들의 대화가 할머니의 귀에 들렸습니다. 리처드 스미스 회장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호텔의 서비스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치는군. 엘리자베스 톰슨 여사도 실망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아쉽네요. 기대가 컸는데. 다케시 야마다 회장은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수준이라면 계약을 재고해봐야겠어요. 이 말을 들은 할머니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20년 넘게 호텔업계에서 일했던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들이 실망하고 돌아가면 호텔은 글로벌 체인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직원들이지만 그들도 생활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자신이 나서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VIP들은 점점 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위기는 더욱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가만히 있어야 할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도 될까? 20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이렇게 실망시켜도 될까? 갈등이 깊어져 갔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매니저의 어설픈 영어를 듣던 리처드 스미스 회장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군요. 리처드는 20년 전 박순자 사장과 함께 일할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모든 의사소통이 완벽했었습니다. 전문적인 호텔 용어부터 세세한 비즈니스 디테일까지 모든 것이 정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 톰슨 여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서비스라면 엘리자베스는 유럽 귀족들의 까다로운 요구사항들을 처리해온 전문가였습니다. 20년 전 박순자 사장과 함께 런던에서 왕실 관련 호텔 서비스를 개발할 때 그녀의 완벽한 영어와 프로토콜 이해도에 감탄했었습니다. 지금의 이 어설픈 서비스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다케시 야마다 회장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케시는 일본 특유의 정확성과 예의를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0년 전 박순자 사장과 일본 전역의 호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녀의 일본어 실력과 문화적 이해도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본적인 예의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서비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민수 매니저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No, please wait. 하지만 문법도 엉망이고 발음도 이상했습니다. 김민수는 대학 시절 토익 공부만 열심히 했지 실제 회화는 거의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이런 중요한 비즈니스 상황에서 외국인과 대화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아는 단어들마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최유진 과장도 급하게 말려보려 했습니다. 소리. I am 소리. 최유진은 외국어 대학을 졸업했지만 주로 문학과 독해 중심으로 공부했었습니다. 실제 비즈니스 영어는 대학에서 배운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게다가 긴장하니까 평소에 알던 것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살이라고 말하려던 것이 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VIP들이 서로 당황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의 최고급 호텔들을 경험해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서비스는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태수 부장은 아예 말을 포기하고 몸짓으로만 설명하려 했습니다. 손을 이리저리 흔들며 이상한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정태수는 영어를 가장 못했기 때문에 차라리 몸짓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몸짓마저도 VIP들에게는 이상하게만 보였습니다. 리처드 스미스 회장이 동료들에게 영어로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수준이군.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리처드는 20년 전 박순자 사장의 프로페셔널리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컨트롤했었습니다. 5성급 호텔의 서비스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실현할 능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전문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톰슨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런 호텔과는 계약을 할 수 없어요. 엘리자베스는 유럽의 까다로운 귀족들을 상대해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서비스를 요구했고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박순자 사장은 그런 까다로운 요구사항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케시 야마다 회장이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떠납시다. 이 호텔은 우리 수준에 맞지 않습니다. VIP들이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이렇게 실망하고 떠나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직원들이지만 호텔 자체가 망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완벽한 영어 발음이었습니다. Excuse me, distinguished guests. VIP들이 깜짝 놀라며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리처드 스미스 회장이 의아해했습니다. 누가 말한 거죠?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청소부 할머니에게서 나온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I sincerely apologize for the inconvenience you have experienced. 완벽한 영어였습니다. 문법도 정확하고 발음도 네이티브 수준이었습니다. 비즈니스 영어의 적절한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했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입이 떡 벌어진 채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김민수 매니저가 헛것을 본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게 할머니 목소리인가요?
그동안 영어 한마디도 못한다고 무시했던 할머니가 자신보다 훨씬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설픈 영어와 비교하니 부끄러웠습니다. 최유진 과장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비볐습니다. 뭐라고 하신 거예요? 최유진은 외국어 대학을 졸업한 자신의 영어 실력을 자랑스러워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영어를 들어보니 자신의 수준이 얼마나 부족한지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완벽한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Our hotel staff are still learning, but they have sincere hearts to serve you well. 할머니는 직원들을 감싸주면서도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호텔업계에서 20년 넘게 사용해온 전문적인 표현들이었습니다. 리처드 스미스 회장이 놀라며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리처드는 할머니의 목소리와 말투에서 뭔가 익숙한 것을 느꼈습니다. 20년 전 누군가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부 복장 때문에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I'm just a cleaning lady, sir. 하지만 그 영어 실력과 품격 있는 태도는 전혀 그냥 청소부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호텔업계의 전문 용어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들을 구사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톰슨 여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디서 영어를 배우셨나요? 엘리자베스는 할머니의 영어 억양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감지했습니다. 단순히 학교에서 배운 영어가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사용해온 영어였습니다. 할머니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조금씩 배웠습니다. 하지만 VIP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영어는 여기저기서 조금씩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최소한 10년 이상 전문적인 환경에서 사용해야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다케시 야마다 회장이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그러자 할머니가 유창한 일본어로 대답했습니다. 이 저희애입니다. 완벽한 일본어 경어였습니다. 비즈니스 일본어의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다케시 회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어도 하시는군요. 할머니의 일본어는 단순한 회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사용하는 정중한 경어를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일본 기업의 회장과 대화할 때 사용하는 최고 수준의 표현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을 모시는 마음은 언어를 넘어섭니다. 이 말에는 할머니의 20년 호텔업계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완전히 멘붕 상태였습니다. 정태수 부장이 입을 벌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무시하고 조롱했던 할머니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니. 자신들의 영어 실력과 비교하니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신입 직원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할머니가 영어를 저렇게 잘해? 일본어까지.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나? 그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할머니를 ABC도 모른다고 조롱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보다 몇 배는 뛰어난 언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스미스 회장이 할머니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혹시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할머니의 말투, 제스처,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 모든 것이 20년 전 함께 일했던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닐 겁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리처드 회장은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다고. 이런 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잊을 리가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톰슨 여사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언어 실력과 품격을 가진 사람을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런던에서 함께 일했던 그 유능한 아시아 여성이 생각났습니다. 할머니가 VIP들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호텔이 부족한 점이 많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벽한 비즈니스 영어였습니다. 호텔업계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들도 자연스럽게 사용했습니다.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적절한 해결책도 제시했습니다.
김민수 매니저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저런 영어를? 그동안 자신이 할머니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벙어리나 다름없다고 말했던 할머니가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최유진 과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하잖아. 자신의 외국어 대학 졸업이 무색해질 정도였습니다. VIP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청소부 할머니에게는 분명히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전문성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20년 이상의 경험이 필요한 수준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청소 도구를 들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대체 저 할머니의 정체가 무엇일까? 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청소부로 일하고 있을까? VIP들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할머니가 사라진 후 VIP들은 서로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리처드 스미스 회장이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방금 전 그분 정말 이상하지 않았나요? 리처드는 20년 전 싱가포르 프로젝트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함께 일했던 박순자 사장의 목소리와 방금 전 할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비슷했습니다. 특히 디스팅귀슈트 게스츠라고 말할 때의 억양이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설마 그 유명한 박순자 사장이 청소부로 일하고 있을 리는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톰슨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런 수준의 영어 실력은 보통이 아니에요. 엘리자베스는 20년 전 런던에서 박순자 사장과 함께 왕실 프로토콜을 개발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박순자 사장이 사용했던 완벽한 비즈니스 영어와 방금 전 할머니의 영어가 매우 유사했습니다. 특히 신시어 하츠 투 서브라는 표현은 박순자 사장이 자주 사용했던 말이었습니다. 다케시 야마다 회장도 동의했습니다. 일본어 경어 사용법도 완벽했어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분 같았습니다. 다케시는 20년 전 도쿄에서 박순자 사장과 함께 일본 전역의 호텔 체인을 구축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사용했던 정중한 일본어와 방금 전 할머니의 일본어가 거의 동일했습니다. 이 최우선입니다라는 표현은 박순자 사장의 시그니처 문구였습니다. 리처드 회장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이 나지 않네요. 사실 리처드는 기억이 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유명한 박순자 사장이 청소부로 일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20년 전 그녀는 호텔업계의 최고 정점에 있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총괄하는 사장이었고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호텔리어였습니다. 한편 호텔 직원들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매니저가 중얼거렸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할머니가 우리보다 영어를 잘한다니. 김민수는 지금까지의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보며 후회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할머니를 꼴불견이라고 불렀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토익 700점을 받고 자만했던 자신의 영어 실력이 할머니 앞에서는 초등학생 수준으로 느껴졌습니다. 최유진 과장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뭘 한 거죠? 최유진은 외국어 대학을 졸업한 자신의 학벌을 자랑스러워했었습니다. SNS에 영어 문장들을 올리며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완벽한 영어를 들어보니 자신이 얼마나 우물안개구리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정태수 부장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혹시 우리가 큰 실수를 한 건 아닐까요? 정태수는 승진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할머니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것들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경력에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리처드 스미스 회장이 갑자기 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분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김민수 매니저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청소부로 일하는 할머니예요. 김민수는 할머니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시골에서 온 무식한 할머니라고만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과거나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름은 뭔가요? 박순자입니다. 리처드 회장이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박순자, 박순자. 갑자기 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뭔가 기억이 나는 듯 했습니다. 20년 전 아시아 호텔 업계를 주도했던 그 유명한 여성 사장의 이름이었습니다. 혹시, 설마, 엘리자베스 톰슨 여사도 그 이름을 듣고 놀랐습니다. 잠깐만요. 박순자라고 하셨나요? 엘리자베스는 20년 전 런던에서 함께 일했던 박순자 사장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텔업계에서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유럽 귀족들의 까다로운 요구사항들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아시아인이었습니다. 다케시 야마다 회장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다케시는 일본 호텔업계에서 박순자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일본 전역의 호텔 서비스를 혁신시킨 그 여성의 이름이었습니다. 일본 기업 문화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일본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했던 그 놀라운 사람. 리처드 회장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분이 호텔업계에서 일한 경험이 있나요? 김민수 매니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시골에서 오신 할머니예요. 호텔 일은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VIP들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방금 전 보여준 전문성은 절대 초보자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텔업계에서 최소 20년 이상 일해야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리처드 회장이 동료들에게 속삭였습니다. 혹시 그분이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여사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설마 아시아 호텔업계의 전설이라는. 다케시 회장도 깨달았습니다. 그 박순자 사장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 사람이 서로 바라보며 확신에 찬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20년 전 박순자 사장과 직접 일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놀라운 능력과 전문성을 직접 목격했었습니다. 방금 전 할머니가 보여준 모든 것들이 박순자 사장의 특징과 일치했습니다. 리처드 회장이 다시 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분의 과거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나요? 최유진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생활이 어려워서 일하러 오신 할머니라고만. 그때 VIP들 중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서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처드 회장의 비서가 박순자 호텔 사장이라고 검색했습니다. 몇 분 후, 그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분이에요. 휴대폰 화면에는 젊은 시절의 박순자 할머니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20년 전 국제 호텔 컨퍼런스에서 수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글로벌 호텔 체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연소 여성 사장이라는 타이틀이 보였습니다. 올해의 호텔리어상 수상이라는 기사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VIP들이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말 그분이었군요. 세계 호텔업계의 레전드였어요. 우리가 존경하던 그분이. 리처드 회장이 감격했습니다. 20년 전 싱가포르 프로젝트 때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실패했을 거예요. 엘리자베스 여사도 동의했습니다. 런던 왕실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완벽한 프로토콜 이해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다케시 회장이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정말 유명하신 분이에요. 우리 회사와도 수많은 프로젝트를 함께 했었죠. 호텔 직원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김민수 매니저가 어리둥절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리처드 회장이 흥분하며 설명했습니다. 그분은 호텔업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 중 한 분이에요. 20년 전 최연소로 대형 호텔 체인의 사장이 되셨던 분이라고요. 엘리자베스 여사도 덧붙였습니다. 5개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시고 전 세계 VIP들과 개인적 친분이 있으신 분이에요. 다케시 회장이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정말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시아의 호텔 여왕이라고 불렸죠. 호텔 직원들은 점점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태수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최유진 과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분에게. 김민수 매니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런 일이.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했던 할머니가 세계적인 호텔 전문가였다니. 영어로 개 지저바라고 모욕했던 할머니가 5개 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전설적인 인물이었다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리처드 회장이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왜 이런 곳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사연이 있을 거예요. 엘리자베스 여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어요. 다케시 회장도 후회했습니다. 그분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는 실망하며 돌아갔을 거예요. 직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했던 할머니가 사실은 자신들이 평생 만날 수 없는 수준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호텔업계의 전설이자 전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김민수 매니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예요? 최유진 과장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분께 정말 죄송한 일을 했어요. 정태수 부장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무례하고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세계적인 전문가를 무식한 할머니라고 부르며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때 멀리서 할머니가 조용히 청소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VIP들이 그런 할머니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호텔 전문가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분명히 깊은 사연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연이 무엇이든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리처드 회장이 말했습니다. 당장 그분을 모셔와야 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사가 동의했습니다. 이런 무례한 대접을 받게 해서는 안 돼요. 다케시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직접 사과드려야 합니다. VIP들은 즉시 할머니를 찾으러 갔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그 자리에 남아서 서로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VIP들이 할머니의 정체를 알게 된 후 호텔 전체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리처드 스미스 회장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그분을 모셔와야 합니다. 엘리자베스 톰슨 여사도 동의했습니다. 이런 무례한 대접을 받게 해서는 안 돼요. 다케시 야마다 회장이 직원들에게 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분을 어떻게 대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김민수 매니저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최유진 과장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정태수 부장은 다리가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신입 직원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떨었습니다. 그들이 영어로 개 지저바라고 조롱했던 할머니가 세계적인 호텔 전문가였다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리처드 회장이 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가요? 김민수 매니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마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실 거예요. 화장실 청소를? VIP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호텔 전문가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다니. 엘리자베스 여사가 분노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런 분이 왜 그런 일을. 다케시 회장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분명히 특별한 사연이 있을 거예요. VIP들이 할머니를 찾으러 갔습니다. 3층 화장실에서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여전히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회장이 다가가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박순자 사장님.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대접을 받게 해서. 할머니가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청소부예요. 엘리자베스 여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을 몰라 뵙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다케시 회장도 깊게 인사했습니다. 20년 전 도쿄 프로젝트 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그들이 자신을 알아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그건 다 옛날 일이에요.
지금의 저는 정말 그냥 청소부입니다. 리처드 회장이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같은 분이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할머니의 얼굴에 잠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생활이 어려워서요. VIP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사가 제안했습니다. 사장님, 저희와 함께 식사하지 않으시겠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직 일이 남아 있어요. 일은 다른 사람이 하면 됩니다. 다케시 회장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완고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순간 김민수 매니저가 뛰어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뒤이어 최유진 과장과 정태수 부장도 달려왔습니다. 모두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직원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김민수 매니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분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최유진 과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어로 개 지저바라니. 저희가 정말 미쳤었어요. 정태수 부장이 자책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인간이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요. 다들 일어나요. VIP들이 이 광경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았음에도 따뜻하게 용서하는 할머니.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리처드 회장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너그러우시다니.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깨닫는 거죠. 엘리자베스 여사가 감탄했습니다. 역시 전설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네요. 다케시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분을 모시지 못한 우리 업계의 손실이에요. 그때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할머니의 얼굴이 급하게 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끄는 할머니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어요. VIP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의 진짜 사연을 조금씩 짐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호텔 전문가가 청소부로 일하는 이유. 그 됨에 숨겨진 가족에 대한 사랑. 아직 그들은 전체 진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려 하자 VIP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리처드 스미스 회장이 말했습니다. 저희 차로 모셔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사양했습니다. 괜찮아요. 지하철로 가면 돼요. 엘리자베스 톰슨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함께 가겠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할머니는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3년 전부터 치매에 걸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건망증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져서. 다케시 야마다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그만두신 건가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을 돌봐야 했거든요. 혼자 두면 위험해서. 리처드 회장이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경력이면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손자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였어요. VIP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재활 치료비가 한 달에 150만 원. 남편 치료비까지 합하면 200만 원이 넘어요. 엘리자베스 여사가 놀랐습니다. 그런 상황이셨다니.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사장으로 일할 때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남편을 돌보려면 시간이 자유로운 일을 해야 했어요. 다케시 회장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부 일을. 네. 시간도 자유롭고 야간 근무도 할 수 있어서. 할머니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낮에는 남편과 손자를 돌보고 밤에는 일하고. 그래야 치료비를 벌 수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의 남편이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치매가 악화되어 길을 잃고 헤매다가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제가 왔어요. 하지만 남편은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할머니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모른다니. VIP들이 이 광경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나빠졌어요. 이제 전문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한 달에 350만 원 정도입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도 빠듯한 생활비인데 350만 원이라니. 리처드 회장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제가 어떻게 그런 도움을. 엘리자베스 여사가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저희에게 도움을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다케시 회장도 동의했습니다. 20년 전 도쿄 프로젝트 때 사장님이 없었다면 저희 회사는 망했을 거예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남의 도움을 받고 살 수 없어요. 그 순간 장애인 손자가 할머니를 부르며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휠체어를 탄 14살 손자였습니다. 할머니가 손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준호야, 무서웠지? 손자가 할머니의 뺨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할아버지 괜찮아져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질 거야. VIP들이 이 장면을 보며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손자 앞에서는 웃음을 보이는 할머니. 리처드 회장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할머니가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있어서 견딜 수 있어요. 제가 포기하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엘리자베스 여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사실 수 있다니. 다케시 회장도 감탄했습니다.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이네요. 할머니가 VIP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과거의 영광보다 지금의 가족이 더 소중해요. 리처드 회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같은 분이 이런 고생을 하시면 안 되죠.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생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 순간 손자가 VIP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예전에는 정말 멋진 일을 하셨대요. 할머니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금이 더 멋있어, 준호야. VIP들은 할머니의 이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성공보다 가족을 선택한 할머니. 그 사랑의 깊이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VIP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을 그냥 둘 수는 없다는 것을. 이제 진짜 도움을 드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후 VIP들은 할머니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리처드 스미스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에게 다시 돌아와 주세요. 할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20년 전 떠났던 호텔업계로 다시 돌아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할머니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바쁜 일정을 소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톰슨 여사가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호텔 체인이 사장님을 찾고 있었어요. 컨설턴트로 일해주시면 됩니다. 컨설턴트라는 제안에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20년 전처럼 상주 경영진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별로 조언을 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시간적 부담이 훨씬 적으면서도 할머니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케시 야마다 회장도 덧붙였습니다. 재택근무로 하시면 가족을 돌보면서도 일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할머니에게 완벽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집에서 화상회의로 전 세계 호텔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고 동시에 남편과 손자를 돌볼 수도 있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근무 형태였지만
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나이가. 리처드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장님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해요. 실제로 호텔업계에서는 할머니의 명성이 아직도 살아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녀가 남긴 혁신들은 지금도 표준이 되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서비스 철학과 경영 방식은 전 세계 호텔들이 벤치마킹하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때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리처드 회장이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방금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사장님을 위한 특별 기금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특별 기금이요? 할머니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사가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호텔업계 CEO들이 모금을 했어요. 사장님의 가족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요. 이것은 완전히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20년 전 할머니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전 세계 호텔업계의 CEO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할머니에게 받은 도움과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케시 회장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도쿄의 호시노 리조트 CEO, 싱가포르의 반얀트리 회장, 런던의 사보이 호텔 총지배인. 모두 사장님의 제자들입니다. 20년 전 할머니가 멘토링했던 젊은 직원들이 지금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에게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어떻게 그런 도움을. 20년 전에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로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동시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심은 씨앗들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다케시 회장이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저희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 순간 손자 준호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받으세요. 할머니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셨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할머니를 도와주는 거예요. 14살 손자의 순수한 말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순간이 할머니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20년간의 침묵을 깨고 다시 호텔업계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김민수 매니저가 다른 직원들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모든 호텔 직원들이 할머니 앞에서 깊게 인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사과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최유진 과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누구든 존중하며 대하겠습니다. 최유진은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외모와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정태수 부장도 다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어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태수는 권력을 이용해 아래 사람들을 무시했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지 할머니를 통해 배웠습니다. 신입 직원들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어린 생각이었어요. 할머니께 많이 배우고 싶어요. 김민수 매니저가 대표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직원을 동등하게 대하겠습니다. 청소부든 요리사든 프런트 직원이든 모두 소중한 팀원입니다. 할머니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도 이제 알았으니까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의 넓은 아량에 모든 직원들이 더욱 감동했습니다. 리처드 회장이 제안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호텔에서 특별 강연을 해주시겠어요? 직원들에게 진짜 서비스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어요. 몇 주 후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복귀 기념식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호텔업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20년 전 할머니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청소복이 아닌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겸손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의 화려함보다는 지금의 진정성이 더욱 빛났습니다. 행사장에서 할머니가 연설했습니다. 진짜 귀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참석자들이 깊이 공감했습니다. 겉모습과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습니다. 저도 청소부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모든 일에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김민수 매니저를 비롯한 호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청소부든 요리사든 프런트 직원이든 모두를 동등하게 대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동료를 존중하고 손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이에요.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할머니는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치매였지만 좋은 요양병원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호텔업계의 기금으로 모든 치료비가 해결되었습니다. 손자 준호도 최고의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집에서 전 세계 호텔들을 컨설팅하며 일했습니다. 가족을 돌보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화상회의로 전 세계의 호텔 CEO들과 미팅하고 새로운 서비스 기준을 만들어갔습니다. 20년 전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여전히 호텔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후회하지 않아요? 예전 화려한 생활 말이에요. 할머니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아.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해. 실제로 할머니는 지금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20년 전에는 성공했지만 가족과 보낼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도 하면서 가족과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것입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석양이 비쳤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느냐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20년 전 자신이 심은 선한 씨앗들이 지금 큰 나무가 되어 자신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랜드 팰리스 호텔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일했습니다. 김민수 매니저는 청소 직원들과도 친근하게 대화했습니다. 최유진 과장은 외국어 실력을 뽐내는 대신 다른 직원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정태수 부장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따뜻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호텔의 서비스 품질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진심으로 손님을 섬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칠애가 아닌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 생겨났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가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컨설턴트 자격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할머니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2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할머니가 직원들과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진정한 서비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배울 수 있지만 마음은 스스로 만들어야 해요. 직원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이제는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했습니다. 손님이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것이 진짜 서비스 정신입니다. 김민수 매니저가 질문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먼저 동료를 사랑하세요. 동료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손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이 말에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지혜를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한 것 같다고. 20년 전에는 정점에 있었지만 가족을 잃을 뻔했고 지금은 모든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시장에서 야채를 파는 할머니도 과거에는 성공한 사업가였을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 아저씨도 전에는 대학 교수였을 수 있습니다.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박사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박순자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시지 않을까요? 오늘부터라도 모든 사람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그 속에서 여러분도 예상치 못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더 풍요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높은 지위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그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세요.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났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